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권혜리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저기 모닝와이드에서 친절한 경제 하신 시간이 지금부터 한참 전인데. 네, 한 3시간만 더 있으면 12시간을 찍게 되죠. 예, 네. 좀 그렇군요. 하여튼 뭐 피곤하실 텐데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관심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워낙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는 네, 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발음이 아깝지 않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주의보가 나왔다. 네. 뭐 사기 의심 사이트 주의해라. 올해는 또 뭐 다른 트렌드들이 있다. 그게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금 트렌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저한테 하거든요. 예년과 다르게 뭐 더 극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뭐 볼 수 있다든지 이런 특징 올해. 올해가 사기의 특별히 특징. 두드러진다기보다는 점점 더 말썽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할 만한 사람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그 해외 직구가 거의 2,100만 건이 넘었으니까요. 2,100만 건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방금 그 손승 앵커 얘기한 것처럼 워낙 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이번 주에 이미 배송 신청하신 분들 폭증하고 있을 거고 12월에 배송 상황이 아주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그 미국의 유통점들 화면인데요. 네. 지금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밤샘 줄 섰다가 저렇게 들어가서 네네. 막 서로 저렴하고 좋고 상태 좋은 물건 사려고 했던 풍경들이 지금도 있지만은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온라인으로 좀 여기도 대세가 넘어가고 있죠. 대세가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유통점을 가도 싼 물건을 사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똑같이 살 수 있어서 남보다 클릭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면 마치 유통점을 간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에 괜찮은 물건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에 되게 폭증하는 게 한마디로 사기치는 가짜 사이트들이에요. 가짜 사이트. 네. 그러니까 뉴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가짜 사이트들이 그렇죠.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제가 특정 사이트 여기는 얘기도 되는 거죠.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여기는 TV가 아니니까. 네.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아이허브라든가 많이 아시는 그런 대형 사이트들 말고 네. 여기는 처음 보는데 너무 괜찮아 보여.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사기. 나는 돈을 이미 다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 메일 같은 걸로 컨택을 시도했는데 답은 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낚여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10년 직구의 역사를 그렇죠. 갖고 예, 있는데 직구 10년 하셨죠? 네네. 10년 직구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전문가시네. 딱 한 번 그 전형적으로 한번 낚여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게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좀 바보 같아서 그런 줄 알고 사실 이게 창피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숨기고 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그렇게 사기 사이트에 낚여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뭐 사셨어요, 선배? 저 패딩. 고가의 패딩. 네, 고가의 패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유명한 가격으로. 제품. 네, 아유. 네 글자. 빠르네요. 근데 그런 네 글자는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네 글자는 아니었어요. 네 글자 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이트를 어떻게 찾아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이용하는 SNS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영문 사이트 조심하시면 됩니다. 노출이 갑자기 딱 되는.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들어가 뭐- 보면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인스타그램?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 많고요. 네. 페이스북도 많아요. 페이스북. 근데 내가 뭐 팔로우를 하거나 네. 아는 곳이 아닌데 내 친구들의 그 포스팅 사이사이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네. 내가 평소에 찾아봤던 물건과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는 네. 영문 사이트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그거 돈 내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그래서 사이트는?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문 사이트들.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영문 사이트가 막 뜨는 거예요. 거기 링크에서 들어갔을 때 사기 사이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SNS에 올라와 있는 모든 판매 사이트들이 다 가짜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모르실 경우에는 굉장히 교묘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이키다. 그러면 그 공식 나이키 몰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내가 내 친구들 포스팅을 막 보는데 내가 며칠 전에 찾아봤던 패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나와 있고 여기 너무 그럴듯해 보여. 그래서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요. 영문 사이트예요. 그래서 평소에 직구하던 것처럼 사요. 그러면 뭐 2주를 기다리고 3주를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 않고. 그런 사이트들은 막 터무니없이 가격이 할인율이 높거나 네, 뭐 그런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솔깃하게 되어 있죠. 네,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사실 그 우리나라에 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고 네. 초록색 검색창이나 이런 데 네. 치시면요. 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포털. 네. 그러면 이제 그 포털의 맨 위에 뜨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말하자면 해외 직구 같은 것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다 이렇게 소비자원에서 아우르고 있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사기 의심 사이트라고 이렇게 상단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런 가짜 사이트들, 그동안 적발된 가짜 사이트 네. 쭉 나오는데 사실 거기 뜰 정도면 이미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저렇게 치시면 됩니다. 소비자 포털. 네. 근데 사실 거기 뜰 정도면 이미 피해자가 100명 이상 생겨 있다. 그거 보실 수 있고 전에는 주로 영문 사이트였는데 최근에 주입해 나왔던 게 이제 한글로도 이렇게 좀 사기를 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기까지 올라갈 정도면은 피해자들이 이미 좀 나타나. 사기 사이트들. 다 사기 저기 사이트예요. 올라가면 사이트 폐쇄하겠네요. 그렇죠. 폐쇄하고 닫아버리겠네. 다른 식으로 또 옮겨가거나. 장민성 씨는 좀 직구 아니, 저 해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네. 굉장히 근데 이해가 이런 빠른데요? 것들이 약간 인터넷 사기의 어떤 맞아요, 전형적인- 맞아요. 언뜻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방금 나타났던 사이트 같은 데는 사진도 좀 세련됐잖아요. 네, 저도 저런 세련된 곳에서 낚였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이게 1년 내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창궐한다 그러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창궐하고요. 1년 내내 있어요. 1년 그리고 내내. 저렇게 하다가 네. 방금 장민성 기자 얘기하는 것처럼 닫고 다시 열고 조금씩 바꿔서.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사기 의심 사이트에 올라가도 당분간 좀 더 영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곧 영업이 힘들어지겠죠. 네,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그 마지막 순간쯤에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저기서 한번 보면. 근데 내가 그런 사이트에 말하자면 정말 피싱에 낚이는 사람이 첫 번째일 때는 그 아까 보신 사기 의심 사이트에는 아직 안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SNS에서는 영문 쇼핑몰 굉장히 솔깃한 가격으로 제한하는 그런 곳은 아주 아주 신중하게 일단 좀 의심하고 보시는 게 그럼 안전하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더 많다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뭔가를 사야 된다 그러면 좀 유명하고 안정적인 뭐 네, 그런 그러니까 걸 이용해야 돼요. 제가 무조건 대기업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이건 해외 직구잖아요. 네.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언어도 우리말이 아니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그래도 평소에 이용하던 안전한 곳에서 저는 좀 사실 게 있으면 사는 걸 좀 뭐 할인율 추천드리고 높다고 싶어요. 막 낯선 데 가서 사는 네네. 것보다는 예. 그렇군요. 좀 큰데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준비한 영상을 계속 틀어드리고 있는데 네.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영상 이제 다 나가면 그냥 저희로 보여주시면 네. 됩니다. 우리 크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세금 저는 직구를 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정말로요? 한 번도 안 진짜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약간 뭔가 진입장벽?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요? 관세청에서 뭐 번호 받으라 그래가지고 했다 아, 예, 귀찮아서 예. 안 했어요. 그거 한 번 받아놓으면 받아놓으면 굉장히 계속 쓸 수 편해요. 있는데. 관세청에서 번호도 받아야 돼요? 뭐 아니 쇼핑 네, 사이트 받아야 돌아다니다 돼요. 보면은 그거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무슨 번호요? 평범한 제 인증번호? 고유 번호가 자기 있어요. 자신 인증번호? 예, 자기 네. 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대신 네, 내가 하는- 직구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내 번호가 따로 있어요. 막 뭐 부가세나 뭐 이런 관세나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내야 되지 네.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좀 식품류, 동물 관련된 것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총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고 안 되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물건은 200불 이하 그리고 200불 이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150불 이하까지는 세금이 면제예요.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여러 나라들과 여러 뭐 경제 공동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액수가 올라가게 되죠, 점점.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일단 직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실 하고 계세요. 올 상반기만 2천만 건이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로 봤을 때 5명 중에 2명꼴로 상반기에 하나는 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거잖아요. 혼자 그래서- 많이 사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평균을 네, 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진짜 세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싸지죠. 예, 물론 신제품이라거나 시즌이 반밖에 안 지났다거나 하는 것들은 거기도 뭐 8, 90%를 세일하진 않는데 정말 여기는 재고를 떨어내는 것이 목적인 진짜 세일이에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래서 정말 8, 90%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있고 저도 기본적으로 80% 위의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사실. 막 50만 원 하던 거 6만 원, 7만 원에 살 수 그쵸. 있으면 여러 개를 주워 담으면 150불, 되잖아요. 200불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개를 많이 그래서 그럼 여러 개를 많이 생각은 사면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다 따로따로 사잖아요, 내가. 이 쇼핑. 그렇죠.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하나 사고 뭐 다른 아이언에서 사이트에서 하나 이거 사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많이 사서 만약에 그 공항에 우리나라에 입항할 때 한국에 입항할 때 같은 날 한 나라로부터 산 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요거 150불, 저거 50불 해서 51불 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와서 각자 다 세금을 안 내기를 원했어요. 하루에 200불이죠. 하루에 그렇죠. 200불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두 개가 같은 날 들어오게 되면은 관세청에서는 그것을 합산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되면 더, 네. 갑자기 세금이 거의 한 5만 원 정도 되게 되는 거죠. 200불 어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그렇죠. 사오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시차를 두고 사는데 비행기를 같이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시차를 두고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력을 보고요. 이력을. 그 배달 어디쯤 오고 있나. 그렇죠. 보통 배송 대행 업체 같은 거를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물론 정말 직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배송 대행 업체가 미국 안에서 그 물건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까지 온 다음에 반품이나 환불을 하는 종류의 수고를 좀 덜기 때문에 많이 그 배송 대행 업체에 쓰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날짜 같은 거를 조금 띄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은 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세금 문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사기당한 사이트에서 네, 물건을 사려고 지불을 했어요. 네, 물건은 안 왔죠. 네.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은 아예 발생을 안 하죠. 왜냐면 그 발생이 안 물건이 하는 오진 거죠. 않으니까. 오진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몰라요. 되게 아니, 중요한 아니, 순간에 다시 네. 물어보고 이거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미 카드사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은 돈이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가짜 사이트, 사기 사이트에 낚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로 나 이상한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럼 바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미 승인이 난 거래라도 네.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서 막아주는 차지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차지백 서비스. 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사기당한지 모르고 긁어서 승인이 딱 됐어요. 또 그런 것들은 승인이 또 빨리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떡하지? 대답도 안 하는데 응답도 안 오는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내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것 뭐 같다라고 어느 기한까지는 꼭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모르다가 뒤에는 의미가 없겠죠. 네. 아니요. 근데 사실 빨리 그렇게 연락하면 되면 좋죠. 이미 내 카드사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나면 조금 더 프로세스가 어려워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다시 환급도 해줘요. 정말 이게 사기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긴 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주가 이번 주에 시작됐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결제한 분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확인해서 아니다 네. 그러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네네. 된다는 일단 연락을 메일로 좀 해봤을 때 반응이 좀 이상하다. 그 업체 사이트에 네. 나와 있는 그리고 이메일 뭔가 안 뜬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의심되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빠르게 행동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써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거 직구를 안 해봐서 오픈마켓을 입점해도 주의를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오픈마켓 제가 오늘 주로 영자를 보게 되는 사이트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포털들에 들어오는 해외 사업자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글로 사이트를 운영을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한글 근데 그러다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쨌든 사업자는 외국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업자랑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해외 사업자가 파는 것을 사는 거 괜찮지만 약간 알고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왜 이런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은 사이트를 맨 끝까지 내리면 사업자 정보와 개인 숫자가 나오죠.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이게 뭐 우리나라
사업자다 아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하시면 더 이렇게 조금 더 안전하게 소비를 하실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직구는 드리겠습니다. 무슨 줄임말이에요? 직접 구매. 직접 구매, 해외 직접 그건 구매. 좀 심했다. 네, 참다 이경 기자 한마디 했네요. 저도 이런데 참 모르는데. 네, 그걸 알네. 네. 인터넷으로 뭘 잘 안 네. 사요? 네. 아, 그렇죠. 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된 건가요?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 시작이 된 블랙 거죠? 프라이데이 주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온라인으로 사는 것도 이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때가 가장 좀 정점에 달할 거긴 한데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긴 그럼 해요. 월요일까지면 사이버 먼데이라고 먼데이. 해서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나가지 않은 물건들의 떨이에 떨이를 하는 거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정말 있을 대단한 것이다.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네. 미리 좀 점 찍어두는. 아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제가 오늘 너무 소비하는 얘기를 해서 이미지 관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말 올해 저축에만 올인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올해는 제가 그래도 한번 구경은 하려고요. 왜냐면 90% 이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경하면 당연히 구경하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80%막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눌러볼 것 같은데. 아니, 뭐 접속 아예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야 돼. 그냥 이게 없으면은 나는 옷을 근데 꼭 네.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옷은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옷은 입고 저 살. 옷이 없으면 못 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평생 입는. 네네. 구경만 하려고요, 구경만. 네. 구경만 어떻게 네. 될지 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 팔보채에서 전해드려요. 저 요거. 네. 지금 안 보이겠다. 네. 이거 지금. 이것도 블랙 프라이데이. 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네. 잠깐만 좀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뭐냐면 제가 지금 막 해외에서 뭘 사라, 해외에서 뭘 사,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에 독려를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사실 소비자로서는 선택권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긴 하고요. 사실 그런 해외 직구가 점점 더 이제 확산을 하면서 우리나라 유통점도 뭐 아직 멀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가격이 특히 이제 수입품 같은 경우에 합리적으로 그렇죠. 된 예전에 게 있어요. 바가지 많이 씌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서 옷을 사세요라거나 해외에서 뭐 물건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온라인이 어차피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소비자로서는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돼요. 네,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 차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과 미국이 한 30%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네, 그렇죠. 뭐 세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배송료, 그다음에 그렇죠. 입어볼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반품이나 환불의 불편 모든 걸 따졌을 때, 30%. 그런데 막 2배, 3배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럼 오늘 딱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기만 한다 그랬는데 2배, 3배 차이 나는 게 있다. 잠깐 좀 생각 좀 해보려고요. 자. 무릎을 찌르면서 생각을 좀 네, 해보려고요. 권혜리 기자가 네. 얘기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나라 유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네.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2천만 건이 넘게 직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소비자원도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주의해야 될 점들 네. 그래 좀 알아봤습니다. 경제부 권혜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자세하게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